지금 이 논란에서 정말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가 과연 하영 씨에게 일본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이 논란을 단순히 혈통이나 순결 강박의 문제로 몰아가는 순간 정작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은 사라집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구의 피가 섞였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시대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지위와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그 행적을 오늘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유하 교수는 이를 친일 강박증이라는 프레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논점이 이상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일본인 조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당연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일본인 조상이 있다는 것과 일제에 협력한 행적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혈통과 행적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박 교수의 글은 오히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당신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인 조상이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 왜 문제일까요? 그 논리대로라면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조상이 일본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사자의 행적을 놓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일본인의 피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혈통 문제로 바꿔버리면 오히려 핵심을 피해가는 셈이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박 교수는 안상호 씨가 대한제국의 국비 유학생이었고 조선의 양의 1호로 소개됐으며 순종의 주치의까지 지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당시 그가 어떤 의학적 성취를 이뤘는지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훌륭한 의사였다는 사실과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에 대한 평가는 같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행적까지 자동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이룬 모든 업적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미화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매도도 아닙니다. 행적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완용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두고 이완용이 아니라 서민이라도 가능하다면 그에게 치료받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논리를 펼치는 대목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 자체는 의료인의 직업적 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완용을 치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의 증거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완용을 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 논란의 다른 행적까지 무력화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했다는 사실과 정치적, 사회적 행적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시대 탓입니다. 박 교수는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각 분야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친일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도 일부는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이 지금과 같았을 리 없습니다. 강압적인 식민 통치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 제국의 제도와 관계를 맺어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역사학자는 당시의 구조와 시대적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모두 시대 탓이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협력했고, 어떤 사람은 침묵했고, 어떤 사람은 저항했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타협했습니다. 그 차이를 따져보는 것이 역사 평가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시대의 우매함으로 돌려버린다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 선택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왜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박 교수의 논리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시대적 구조를 설명하는 것과 개인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보자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봐야 합니다. 친일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행위가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너희도 일본인 조상이 있을지 모른다. 친일 강박증이다. 순결 강박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영 씨 개인에게 조상의 행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증조부의 행동을 증손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연좌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인물의 행적까지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후손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상의 역사적 행적은 사실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두 문장은 충분히 함께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은 자꾸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혈통 검사가 아닙니다. 친일파의 후손을 찾아내서 벌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 인물의 행적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논란을 일본 피가 섞였느냐, 순결 강박이 있느냐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핵심을 박혀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박유하 교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일본인의 피를 문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행적입니까?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시대의 구조적 강요였다면 그 시대에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역사는 누군가를 무조건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누군가를 무조건 변호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적이 있다면 공적을 인정하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은 후손대로 보호하고 조상은 조상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이번 논란에서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친일 후손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반대로 친일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친일 강박증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아닐 겁니다. 둘 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누구의 피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 행위를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이번 논란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닐까요?